386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등식 파트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어요. x에 대한 항등식. 같은 말 4개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x에 대한 항등식과 같은 말.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예. 세 글자로 하면요. 임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두 글자로 하면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또 두 글자로 하면은 어떤 x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얘네들이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다 같은 말들입니다. 오케이? 기억하세요. 임의의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얘가 성립한대요. 그럼 xy에 대한 무슨 식이래? 항등식이란 얘기죠. 항등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xy 어떤 값이 들어간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죠. 이때 f2의 값이 1일 때 f16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무조건 얘가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가. 그럼 어떤 숫자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허가를 받은 거야. xy에.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f2의 값이 1이라는 거 주고 f16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봤다. x에 2 집어넣고 y 2 집어넣을게요. x에 2 집어넣고 y 2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f4가 되겠죠. 2 곱하기 4는. 그럼 얘는 f2 더하기 f2가 될 겁니다. 근데 f2의 값이 1이니까요. 요게 1이고 요게 1이니까 더해주면은 얘가 2가 됩니다. 결국 f4의 값이 2라는 걸 하나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번에 우리는 f16을 구해야 되니까 x에 4 집어넣고 y도 4 집어넣을게요. 예. 이게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요. 그죠? xy 어떤 값 들어가는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되는 식이죠. 그럼 x에 4 집어넣고 y에 4 집어넣어주면요. f16이 되겠죠. 4, 4, 16이니까요. 그럼 4, 4 집어넣어주니까 f4 더하기 f4가 될 겁니다. 근데 f4 앞에서 구해놨죠. 2죠? 요게 2고 요게 2니까요. 더해주면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f16의 값은 4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 xy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얘도 역시 f2의 값은 줬고요. f-2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일단은 f0의 값을 구하자. f0의 값 구하고 하면 f-2 값 나오겠다. x자리에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을게요. x자리에 0, y자리에 0. 0 더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f0은 여기다 0 집어넣은 게 f0 더하기 f0이 됩니다. 양변에 f0 하나 치우시고요. 그럼 f0은 얼마 나와요? 0 나오겠죠. f0은 0이다. 자, 요런 거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끝났다요. 보인다 나는. x에 2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x에 2 집어넣고 y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그럼 2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0이 되겠죠. f0은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f2 플러스 f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f0은 누구예요? 0이죠. 여기서 금방 구해놨죠. 0. f2의 값 얼마예요? 문제 조건에서 6이라고 줬죠. 6 플러스 f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우리 요거 하는 거니까 요거 구해주면 답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 두 개 더해서 0이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f0 더하기 f1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집어넣을지 한번 1 집어넣어주면 f1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여기다 1 집어넣어보세요. xr에 1 집어넣어보세요. xr에 1 집어넣어주니까 f1 마이너스 3 2 빼기 1이니까 1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f1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거 계산해주면요. 마이너스 2 f1이 되겠죠. 걔가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하고 f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려면은 f1의 값이 2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f1의 값 구했어요. 그죠? 2라고 구해줬습니다. 요 값은 2가 돼요. 이제 f0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f0 값. 그러면은 f0 구하려고 하면 xr에 0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f0은 0. 여기다 xr에 다 0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0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 f2가 되겠죠. 자, 여기다 0 집어넣어주니까 0이 될 겁니다. 요번에는 무슨 짓을 할 거냐 하면은 xr에 2를 집어넣을 거예요. xr에 2.
여기다 2 집어넣어주면 F2가 되죠. F2를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자,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요 0이 되죠. 마이너스 3F0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2를 집어넣는 게 이거죠. 여기 플러스겠죠. 얘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잘 바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2를 집어넣으면서 얘가 0이 되는데 얘가 앞으로 좀 오고요. 여기다 2를 집어넣는데 플러스죠. 플러스 F2가 1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를 2를 집어넣은 게 마이너스 8.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거 연립하려고 해요. 양변에 30 곱할까요? 이거 없애면 되겠죠. 우리 어차피 F0을 구해야 되니까. 요 아래측에다 30 곱해줄게요. 여기다 3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여기다 3 곱해주면은 3F2. 여기다 3 곱해주면은 3, 8이 24가 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연립 풀어주면은 F0 나오죠. 두 개 더 할게요. 얘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8F0이 되고요. 얘 두 개 더해주면 안녕이 되고, 얘 두 개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그럼 F0의 값 얼마 나와주면 돼요? 3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야지 곱해서 마이너스 24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0의 값이 3이 나옵니다. 두 개 더 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요 5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389번입니다. 임의의 실수 xy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고 f1의 값이 2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는 문제죠. 기억본부터 볼게요. f0는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을 줬어요. x자리 0 집어넣고 y자리 1 집어넣어 볼게요. 오케이. 그럼 f0의 값 나올 것 같습니다. f1 0 더하기 1이니까 1 맞죠? 그러면 얘가 F0 되고요. 곱하기 F1이 될 겁니다. Y자리 1 집어넣어 주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F1의 값이 문제에서 2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F0가 되고요. 곱하기 F1의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F0의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될까요? 그렇죠. 1 돼줘야 되겠죠. 1 곱하기 2가 2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억번 F0는 1이다. 예,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요번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F-2가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우리가 F0을 구한 기념으로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자리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F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다 2를 집어넣어 준다면은 F0이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F-2 곱하기 F2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는 니은 조건은 F-2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F0의 값은 여기서 구해냈죠. 1이라고. 결국 얘가 1이니까 F-2 곱하기 F2의 값이 1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우리는 얘 갖고 하는 거예요. 이제 F2의 값만 더 구할 수만 있다면은 F-2의 값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F2 갖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F2, F1의 값이 주어져 있잖아. 그럼 X자리 1 집어넣고 Y자리 1 집어넣고 X자리 1 집어넣고 Y자리 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잠깐만 쉬고요. F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자리 1, Y자리 1 집어넣으니까 F1 곱하기 F1이 될 겁니다. 그럼 F1의 값은 여기 문제 조건에서 2라고 줬죠. 그럼 얘가 2고 곱하기 얘도 2죠. 2 곱하기 2니까 얼마 돼요? 4가 됩니다. 요 값이 4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위로 올라오셔서요.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돼줘야 돼요? 2개 곱해서 1 나오려면은 요 값은 4분의 1이 돼줘야 되겠죠. 그래야 곱해서 1 나올 거 아닙니까? 결국 F-2의 값은 4분의 1이 돼야 돼요.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니은번 틀렸습니다. 얘를 4분의 1로 바꿔주면 맞는 말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D급은 볼게요.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은 Y자리에 이제 D급번 좀 분리를 해서 예쁘게 좀 볼게요. D급번 보시면은 X자리에 Y자리에 X를 집어넣어 볼게요. Y자리에 X를 집어넣어 주면은 F2X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Y자리에 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X니까 2X 되잖아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fx입니다. fx 두 번 곱했으니까 뭐라고 처리해주면 됩니까? 제곱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제곱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x자리에 2x를 y자리에 2x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f에 x 더하기 2x니까 3x가 될 거 아닙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변도 그대로 적어볼게. fx 곱하기 fy 자리에 2x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구했던 f2x는 fx의 제곱과 같습니다. 얘가 fx의 제곱이에요. 그다 fx 한 번 더 곱해주니까요. fx의 세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한 번만 더 해보자. f 요번에 y 자리에 얼마? 3x를 집어넣을게요. y 자리에 3x 집어넣어주면은 f4x가 되겠죠. x 더하기 3x니까요. 그리고 우변은 fx 곱하기 f3x가 될 겁니다. 근데 f3x는요, fx의 세제곱과 같습니다. 그럼 얘는 fx의 세제곱에다가 fx 곱해주니까요, 얘는 fx의 4제곱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규칙성 보이세요? f 4면은 fx의 4제곱. 그러니까 요걸 주목하세요. 얘와 얘를 보는 거야. f4x, 즉 얘가 4면은 fx의 4제곱이 돼요. 4면은 4가 되는 거죠. f3x는요, f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규칙성에 의해서 우리가 fnx는요, fx의 n제곱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D급 보시면은,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D급번도 돼요. 정답은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기역 D급, 요렇게 처리하시면 389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390번입니다. 집합 x를 이렇게 줬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x의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역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 y축 이렇게 세팅 하나 해주시고요. 자, 여기가 원점입니다.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얘가 되고 그 다음에 공역도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정의역이 마이너스에서 3까지 봐야 되니까 요까지의 요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라 라는 얘기죠. 오케이. 요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x에서 x로의 함수, 그러니까 공역도 x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x에서 x로의 함수 f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공역도 x란 얘기죠. 지금 그럼 공역은 보자, y의 범위니까요. y 범위도 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3까지니까요. 요 범위가 바로 공역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범위가 공역의 범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더 보시면은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얘가 직선이잖아. x도 1차, 얘를 y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y도 1차. x도 1차, y도 1차니까 얘는 직선이야.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의역의 범위는 요 범위에서 그렸기 때문에 됐고요. 이때 공역은 마이너스에서 3까지잖아. 근데 치역은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니? 치역은 요 범위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범위? x에 대응되는 y 값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요 범위가 치역이 나와요. 결국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정의역 범위 안에 그래프 그린 거 맞습니다. 이때 그러면은 공역은 어떻게 돼요? 공역은 문제 조건에서 요 범위가 되는 거죠. 치역은요. 치역은 요 범위로 나오죠. x에 대응되는 값들이 이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공역과 치역이 안 같아져요. 이렇게 돼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지. 요 직사각형에서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요. 맞죠? 정의역 범위에서 그래프 그렸죠? 그럼 공역은 이 범위고요. 대응되는 y 값들이 집합을 치역이라 그랬으니까 치역도 요 범위로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족시킨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할게. 요 점의 좌표는 3,3이 되고요. 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요 직선이 요 점 지나니까 뭐 하시면 돼요? 대입해 주면 되죠. y 자리에 3 집어넣고요. x 자리에
3 집어넣어주면요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요 점도 지나는 점이니까 지난 점 무조건 대입이죠. y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요. 이거를 열리 풀어주면은 우리가 ab가 다 나온다는 얘기지. 뺄게요. 빼주면요 5가 되죠. 얘에서 a 빼주면 5a가 됩니다. b에서 b 빼주니까 안녕이 되고요. 그래서 a 값 1 나옵니다. 1을 편해 보이는 식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요 b의 값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b의 값은 0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더 붙었거든요. AB는 0이 되면 안 된대요. 그럼 요거 두 개 곱해주면은 AB는 뭐가 돼요? 0이 돼버리잖아. 이 조건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얘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듯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공역과 최악이 같아지는 케이스. 얘는 안 되니까 지워버릴게요. 하나 더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직사각형에서 요점 지나게 요렇게 직선을 요렇게 꺼볼게요. 이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거 맞죠? 이렇게 해도요. 오케이. 그럼 요 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요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요 직선이 요 점 지나니까 대입합시다. y자리에 3 집어넣고요.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리고 요 점도 지난 점이니까 대입할게요. y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요. x자리에 3 집어넣어주니까요 3a 플러스 b가 되겠죠. 이거를 변변끼리 빼버릴게요. 연립을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빼주니까 5가 되고요. 얘에서 a 빼주니까요 마이너스 5a 되고 빼주니까 안녕이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나와요. 이제 b 값도 구할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a 값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서 2가 될 겁니다. 그럼 b의 값 1 들어가야지 두 개 더해서 3 되겠죠. b의 값 1 나오네요. 곱해서 0 아니죠. 네, 만족합니다. 구하는 거는 a-b니까 a-b는 a 값 마이너스 1에다가 b의 값 1을 빼주라면 정답요 마이너스 2로 가시면은 390번의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391번입니다. 정의역이 이렇게 될 때 fx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18이라 그랬고요. a 값을 구하시오. a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치역 구하시면 되죠. 치역의 합이 18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럼 치역은 뭐예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 치역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y 값을 함수 값이라고 얘기하고 그 y 값들을 묶어놓은 게 치역이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y라고 보시면 돼요. x의 펑션 대응하다, 즉 y 값이죠. 좌표 평면상에서는.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a가 되죠. a 플러스 1, 요게 함수 값이 되죠.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함수 값. 0의 함수 값은요 1 되죠. 그 다음에 1의 함수 값은요 a 플러스 1이 됩니다. 2의 함수 값은요 4a 플러스 1이 돼요. 그죠? 이 함수 값들을 모아놨는 것을 집합으로 묶은 것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얘네들의 합이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얘네들 다 더해주면 a 먼저 더해주면 6a가 되고요. 1 3번 더해주니까 3이 되겠죠. 걔가 18이라는 얘기고요. 이 항을 시켜주면요 6a는 15가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눠서 약분해주면은 6이죠. 6으로 나눠서 약분해주면은 a는 3, 2, 6, 3, 5, 15가 되어서 3, 5, 15 그래서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잠깐만요. 자, 1을 4번 더했으니까 얘가 4네요. 그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요. 6a 더하기 4가 18이 돼주면 되죠. 6a는 넘어가서 14가 되고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약분해서 a 값은 2, 3은 6, 2, 7이 14가 되어서 정답 3분의 7이라면 틀려요. 이거 a 값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풀지 말라고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함수 값을 우리가 치역이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함수 값들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걸 치역이라 그랬어요. 집합에서는 중복되는 거 몇 번만 쓰도록 약속돼 있습니까? 한 번만 쓰도록 약속이 돼 있죠. 한번 적을게요. 1. 그런데 요 보세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두 개 있죠. 그래서 한 번만 적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얘 남았죠? 4a 플러스 2. 이게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함수 값들의 합을 구하는 게 아니고 치역의 합이 18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집합에서 중복되는 거 한 번만 적기로 약속이 돼 있잖아요. 얘네들의 합이 18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1에 더해주면요 5a가 됩니까? 이렇게 더해주면은 5a가 되죠. 그리고 1 3번 더해주니까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이 치역의 합이고요. 걔가 18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항을 시켜주면요 18 빼기 3이니까 15가 되어서 a 값 3 이렇게 마무리하셔야지 얘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392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n에 대해서 L에서 N으로에 가는 함수를 f라 그랬고요. fx를 이렇게 정해왔고요. fx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만들어 주시고요. 정의역도 n이고 공역도 n이란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 정의역도 n이고 공역도 n이에요. n에서 n으로 잠깐만요. 좀 예쁘게 쓸게. n에서 n으로에 가는 함수를 f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고요. 그러면 n은 뭐냐면은 자연수 전체 집합을 n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겠죠. 여기도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계속 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직접 해보는 거예요. x를 1 집어넣어 보세요. f1은 1은 f에서 누구 대응되냐? 8의 1제곱에 대응돼요. 8의 1제곱에 1의 자리 숫자에 대응이 되는데 8의 1제곱은 어차피 8이잖아. 1의 자리 숫자 8이니까요. 결국 1은 8한테 화살을 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를 2를 집어넣어 볼게요. 2를 집어넣어 주면은요. F1은요 8이 나오죠. 지금 F2 이거 무조건 규칙성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x를 2를 집어넣어 주니까요 64죠. 그렇게 보셔도 되고 64니까 4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다 8을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예요. 8을 한 번 더 곱해주면 8, 8이 64잖아요. 1의 자리 수니까 4가 되겠죠. 2는 함수 f에서 4에 대응돼야 돼. 2는 함수 f에서 4에 대응되니까 이렇게 화살 쏴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무조건 규칙성 나옵니다. F3은요. x를 3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다가 3 집어넣어주면은 8의 세제곱 계산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8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우리의 관심사항은 1의 자리니까. 여기다 8 곱해주면은 4, 8에 30이 1의 자리 2가 나오죠. 그래서 3은 함수 f에서 2로 대응이 되면 됩니다. 요렇게 감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F4 갑니다. F4는 또 여기다 8을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 거죠. 16이죠. 1의 자리 숫자는 6이 될 겁니다. 즉 4는 6한테 화살을 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화살을 쏘면 되죠. 이제부터 반복성 나올걸요. F5는 여기다 또 8 곱해주니까 6, 8에 48, 1의 자리 숫자는 8이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4개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8, 4, 2, 6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개만 더 해볼까요? 자, 얘는 F5는 8한테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F6은요. 그 다음 4죠. 4한테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은요. 2한테 대응이 되고요. 8은요. 6한테 대응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흘러간다라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치역 한번 구해볼까요? 치역은 화살 맞은 애들. 그를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값들 집합으로 모으는 게 치역이라 그랬죠. 2, 4, 6, 8이 치역이 되는 거죠. 2, 4, 6, 8 요게 치역이 됩니다. 우리는 구하는 거는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얘들 다 더해주면 돼요. 그냥 더하지 말고 가우스 형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렇게 더할 거예요. 10이죠? 1에 더해줄게요. 10이죠? 10 더하기 10이니까 정답 20으로 가시면은 20이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393번입니다. 1차 함수의 정의역이 이렇게 되고요. 공역이 이렇게 될 때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곱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치역이라는 놈은 반드시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치역은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지 함수가 돼요. 문제에서 1차 함수라 그랬거든요.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반드시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정의역에 있는 x의 값이 화살을 안 쏜 거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all 함수 성립 조건, all and one 조건에서 all 조건에 위배가 돼요. 즉 함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문제는 함수라고 얘기했거든요.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치역은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요 조건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지금부터 치역을 구하시면 되겠죠. 공역은 여기 문제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공역은 나와 있고요. 지금부터 치역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얘를 y에 대한 범위로 만들어주면 그게 치역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요 중간에 거를 ax-1 형태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다들 a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요 중간에 거를 얘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간에 거를 얘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어. 왜? 양변에 a씩 곱해줘야 되는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럼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눠야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두 번째, A는 음수이다.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양변에 A씩 곱해보세요. 요거 먼저 할게. 얘 1대 하는 거예요. 얘 1대. 양변에 A씩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A가 되고, 양수 곱해서니까 부동호 방향 안 바뀝니다. AX. 자, 여기도 A 곱해주니까 A가 되겠죠. 우리는 얘를 만들어야 돼. 중간에 거를. 마이너스 1씩 뺄게요. 여기다 1 빼주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다 1 빼주니까 A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도 1 빼주니까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AX 마이너스 1이 누구예요? Y죠. 이게 바로 치역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치역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치역이 누구 안에? 그렇지. 이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정의역을 치역 안에 공역 안에 포함되도록 해봅시다. 요 치역을 범위가 공역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3, 1 그죠? 요렇게 요게 공역의 범위입니다. 요번에 치역의 범위는요.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치역은 요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여기가 A 마이너스 1 요렇게 하시고요. 둘 다 색칠되어 있습니다. 둘 다 포함하시고요. 요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크거나 같아지면 돼요. 그리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거죠. 얘가 반대로 넘어가주면요. 2a가 작거나 같다. 넘어가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죠. 동시조건입니다. 이고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 포함되는 거거든요. 넘어가주면요. a는 작거나 같습니다. 2보다요. 그죠? 얘도 만족해야 되고 동시에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a가 뭐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는 a가 0보다 큰 범위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바로 a의 범위가 됩니다. 얘가 함수가 되기 위한 범위가 된다는 얘기죠.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 이해되시죠? 똑같이 한 번 더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보기 좋게 하나 나눠줄게요. a가 음수입니다. 얘도 또 가운데 거를 얘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뭘 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치역 구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a씩 곱해버릴게요. 근데 a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면은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잖아. a가 음수를 곱하면 부동호 바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a 곱해주니까요. 얘가 앞으로 와주면 됩니다. 이게 부동호 방향 바뀐 거예요. ax 여기다 a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예, 부동호 방향 바뀌었고요. 1씩 뺄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1 빼주면요. a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다 1 빼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ax 마이너스 1이요. 누구예요? y죠. x에 대응되는 y 값이니까 이게 바로 뭐다? 치역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치역이 누구한테? 공역한테 포함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얘 먼저 해볼게요. a-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포함하시고요. 포함하시고요. 요게 치역이 되는 거고요. 공역은 얘죠. 치역이 공역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공역을 요렇게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1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지면 되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지면 되는 겁니다. 얘를 반대로 이항시켜주면요. a는 작거나 같다. 아니죠. 아니죠. 이 마이너스 1이 반대로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얘가 1로 넘어가 주니까 a가 크거나 같아지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것도 정리해 줄게. 얘가 반대로 넘어가 버릴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플러스 2a로 되겠죠. 자, 2a가 크거나 같습니다. 얘가 넘어가 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죠?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a는 크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요. 자,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죠. 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됩니다. 그지?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지 치역이 공역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뭐 굳이 수익선 안 그리더라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 조건도 우리가 요 범위에서 풀었기 때문에 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0보다 작다. 요게 바로 a의 범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났습니다. 제가 요 색칠해 놓은 거 요거 잘 보세요. 얘와 얘가 a의 범위입니다. 1차 함수가 되기 위한 a의 범위가 되는 거죠. 좋아요. 이때 a의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요거죠. 1이죠. 네, 최대값 1이고요. 최소값은요. 요거죠. 마이너스 1이죠.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되네요. 얘 두 개를 곱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